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옮겨놓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큐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 ETF인데요. 원큐를 선택한 이유는 운영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일단 거기를 옮겨놓습니다. 일단 무조건. 일단 그걸 사놔요. 사놓고 나서 제가 뉴스포스에 들어오는 기사를 보고 소형 원자력 SRM 같은 게 막 기사가 뜨고 뭐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 관련 ETF가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통장이 뭐냐면 원큐 나스닥 100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큐가 하나의 그냥 예금이라고 보면 되죠. 예금 자체도 제가 그 목표 수익률을 이제 최소 미니멈 10%를 잡고요. 20%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안정형이겠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성장하고 간다 그러면 좀 더 옮겨놓는 거예요. 제 조카한테 2년 전에 추천한 게 예적금 다 필요 없다, 다 빼고 딱 하나만 사라고 한 게 에이스 글로벌 탑 7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사라 그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이렇게 흘러가면 엄청난 가치를 만들잖아요. 머무는 돈은 이제 그냥 나만 있는 그 예금자 보호, 국가가 보호해주는 정도만, 그리고 은행에 주는 거, 그냥 굉장히 패시브한 거잖아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무조건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들을 잘 봐야 되는 게,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방산 ETF를 한번 사보자. 왜 그러냐?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게 또 주한미군 쪽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27년도에 반드시 대만하고 국지전쟁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동 전쟁이 그러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멈췄냐? 또 계속 생기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생기고. 전쟁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드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기는 재고가 다 소진될 거고, 첨단화될 거고, 새로운 무기는 계속 발전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국가는 트럼프 발로 인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위비를 굉장히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냐?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라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미 뉴스에서 소스는 정말 많이 주거든요. 트럼프가 나오면서 AI 전쟁이 붙으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우리도 난리잖아요. 반도체 뭐 한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회사들이 당연히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원자력 쪽이 이제 당연히 뜰 거다.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거제도에서 이제 배를, 미국 구축함을 우리나라가 유주보 수선해줘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갔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쭉 보면 이제 미국이 가진 가장 큰 방위력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사실 해군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다 없어져. 제조업이 다 망가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시켜 온 거예요. 중국 사이에도 끼어있고, 일본 사이에도 끼어있고, 북한도 끼어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온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이제 넘버원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선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유일한 파트너가 보니까 한국이 장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방산 쪽이죠. 방산 쪽도 이제 기사가 막 되잖아요. 한국의 이 방위력이 장난 아니더라 막 나오잖아요. 사실 그 기사 작년부터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한 건 이제 K 방산 사고, 그다음에 글로벌 원자력 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이제 전력 핵심 인프라 ETF 사라. 그러면 이제 원큐 ETF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그 조선 쪽 ETF는 100%가 넘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투자를 돈을 넣었으면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번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굴려주겠지. 이거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적금하고 예금이에요. 내가 넣었으면 내가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더 큰 가치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가치를 생산해내면 돈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보지 말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돈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건이 생기면 돈이 흘러가는 거니까. 저는 트렌드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못 하겠죠. 매일 투자해놓고 이거 올라가 내려가. 단기 투자를 하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이 시간이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본업이거든요. 자기 본업이 튼튼해야지만이 투자가 성공을 해요. 이게 본업이 흔들리면 절대 투자하지를 못합니다. 성공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자신의 발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설정, SNS 설정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 알려주게끔 설정해놓고, 그럼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 뉴스가 떴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지? 투자를 안 하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맞네? 그러면 그때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 뉴스 검색 키워드는 저는 5개 키워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ETF로 되어 있어요. ETF. 왜냐하면 ETF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분석해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가장 전문가들이 업종을 분석해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만 종목 한 10개, 20개 정도 정해서 그에 대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게 ETF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TF를 보면 대충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ETF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왜 ETF가 유망하고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요. 빈자들은 소문에 사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걸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하고 맨날 주식 화면을 보면서 마이너스 몇 프로네. 너는 몇 프로인데 내보다 내가 낫네. 이런 식으로 위안을 얻죠. 부자들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보지를 않아요. 볼 필요가 없죠. 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주식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갑자기 푹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사요, 저는. 큰 폭으로 떨어지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다 팔죠. 이슈가 생기면. 그래서 저는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목표 기간을 3년을 잡았으면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 확 떨어졌을 때는 주식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목표는 주식 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한번 투자를 했으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로 보고 단기로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하면 그럼 결국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돈을 한번 투자했으면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내 투자한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기만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하락과 상승은 항상 사이클은 있는 거고요. 그 사이클은 어느 사이클을 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이 고정 수입을 가진 사람은 다 잃어도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게, 확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사요.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팍 올라가. 이벤트성으로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저께도 투자한 종목 중에 한 45% 오른 적이 있는데, 미국 쪽 올랐는데, 저는 그럴 때 또 팔아요. 판 다음에 이제 한번 조정받을 거잖아요. 다시 사요. 더 많은 주식 수를 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목 수를 늘려가는 투자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 나의 시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되는 비율, 또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용되는 비율, 두 번째로 일하는 시간과 자기만의 시간, 그럼 자기만의 시간에서 시간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하는 시간 동안 영향을 받은 연속으로 사용하는 거냐, 그 다음에 돈과 시간, 이런 사이에서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 같아요. 너무 자극하는 게 많고, 제 사무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꽤나 투자를 잘 합니다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참 운이 좋은 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주로 대화하는 소재가 대부분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실물로 금을 사기도 하고요. 한국 금거래소에서 금도 사고, 코인도 비트코인만 산다고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ETF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냐면, 모든 트렌드와 세상의 사건, 사고는 다 기회거든요. 첫 번째 권하고 싶은 거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늘 만나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는 불편하더라도 그런 만남들을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중요하고, 투자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본인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본인의 수입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투자 여력은 이제 지출 최적화가 첫 출발점이라는 거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번 투자해서 1년이든 장기 투자 한 번만 딱 성공해보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지출을 늘려서 더 만족을 얻는 것보다도 나의 돈이 커가는 걸 보는 만족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걸 꼭 추천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